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몽골 출장을 다녀온 영상을 계속 시리즈로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긴급하게 속보를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 북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를 드디어 과학적으로 해명했다. 이렇게 오늘 노동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대북 풍선에 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노동신문의 원문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국경 지역들에서 바람을 비롯한 기상현상과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 이걸 바로 국내에 대북 인권 활동을 하는 대북 풍선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자, 북한이 왜 이런 발표를 오늘 했을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좀 꼽아 보겠습니다. 네, 북한 전역에 걸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와 유혈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지금 남한에다가, 더군다나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지난 2020년 4월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해서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김여정이 항의하자 곧바로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에서는 지금 이 정보 유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번 책임을 탈북자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책임도 면피할 수 있고 또 탈북자들에 대한 증오감도 계속 부추길 수 있다라는 점을 노렸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한국의 신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 정부와 뭐 화해 협력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새 정권에 대한 뭐 길들이기, 힘겨루기 이런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 보수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지금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발표된 이 노동신문의 기사를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본인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과학적이고 수사학적이고 굉장히 많은 조사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조사 결과 4월 중순경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지역에서 수도로 올라오던 여러 명의 인원들 중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이면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경축하기 위해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던 바로 그 시기였죠. 결국은 북한이 자기들의 체제 선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동원하던 바로 그러한 시기에 발병을 했다라는 건데,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지역에서 평양으로 올라오던 사람들, 여기서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북한에서는 평양과 지방이 엄격히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에 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받고 엄격한 관리를 받는데, 이와 같이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평양에 갔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월 중순까지 이 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서 나타난 유혈자들은 기타 질병이 발병 원인이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발열자들은 기타 질병, 뭐 감기나 이런 거고, 지금 금강군 이포리에서만 집단 유혈자가 생겨났고, 거기에서 기타 질병이 아니라면 북한의 열악한 무료 시스템에서 PCR 검사라든지 신속 항원 검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혈자가 이 바이러스 감염자인지 확인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금강군 이포리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북한 표현에 빌리자면 다각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전면적으로 조사 분석을 해보니까 4월 초에 이 이포리에서 18살의 군인 한 명과 5살 되는 유치원생이 병영과 주민지 주변 지역 야산에서 바로 색다른 물건 접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거죠. 이 색다른 물건이 바로 이 대북 풍선에 매달려서 넘어온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악성 비루스 감염증의 조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임상적 특성들이 나타났고, 신형 코로나 비루스 항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단 발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이 없어서 버드나무로 잎을 다려 먹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열악한 상황을 우리가 했는데, 과연 여기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항체 검사를 했다, PCR 검사를 말하겠죠. 과연 북한이 이렇게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대책이라고 이제 내놓은 것이 결국은 국경 지역들에서 이 바람을 비롯한 기상현상과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 있게 대하고 출처를 철저히 밝혀라. 그리고 발견 즉시 전인민적 감시체계,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엄격히 수거 처리하는
조치를 지금 내렸다고 합니다. 자, 북한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남한을 이 원인으로 지금 지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 북한 주민들도 역시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던 악성 비루스의 원인이 탈북자들이 보낸 대북 풍선 때문이다라고 북한 당국이 주장하고 혐오를 조장하면 결국은 남한에 대해서, 특히 탈북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북한 당국은 이제 얼마 정도 지나면 탈북자를 규탄하는, 그러니까 대북 풍선에 악성 비루스를 묻혀서 보냈다라는 것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 군중대회를 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군중대회에 나와서 그 시위를 하더라도 그 마음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만약 모르고 있다면 앞으로의 대북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해답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대북 전단 금지법까지 만들어서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뭐 심지어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주민들의 눈가기를 틔워줄 수 있는 대북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게 바로 외부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제가 오늘 펜앤마이크 오늘자 칼럼에 대북 정보 유입 촉진법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실었는데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외부 정보, 그리고 외부 정보를 접한 청년 세대들, 새 세대들의 의식 변화를 가장 큰 체제 위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북한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남한에서 대북 풍선에 묻힌 색다른 물건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원인을 지금 남한 탈북민들의 이 대북 정보 활동으로 책임을 돌리려 하겠습니까? 우리가 적과의 싸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외부 정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또는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군사 도발을 하면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겠지만, 그 중에 전략적인 선택지 하나가 바로 이렇게 대북 정보를 유입하는 것. 그동안 중단되었던 국방부의 대북 심리전단이라든지 또 국가정보기관의 대북 정보 유입 파트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고 또 민간단체의 활동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눈가기를 틔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통일 준비이자 가장 전략적 효과가 있는 대북 정책 중에 하나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